네, 2024년 4월 20일 이정훈입니다. 신문사에 가면 논설실이 있습니다. 논설위원들이 가장 많이 보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매체에서 사설과 칼럼을 어떻게 썼는가, 누가 무엇을 어떻게 썼는가를 굉장히 열심히 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석간 중에 가장 대표적인 신문이 문화일보죠. 문화일보 석간을 조간지 논설실에서 참 열심히 보고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각자의 칼럼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내가 이걸 쓰겠다는 생각은 오래전부터 품고 생각을 해오지만은 그러한 것들이 끼치는 영향이 적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글을 참 열심히 봅니다. 물론 학자들의 글, 논문도 보지만 경쟁 매체의 글을 자주 본다는 거죠. 저도 기자를 오래 해서 그런지 각 신문에 난 칼럼을 자주 봅니다. 그러면서 늘 발견하는 게 조선일보 칼럼이 비교적 좋다. 그리고 잘 정리를 한다. 근데 제가 이 칼럼에 있는 글들을 보면서 좋은 것들은 참조를 하지만 따라가지 않는 거는 그들의 예측은 따라가지 않습니다. 분석한 거를 제가 참고할 뿐입니다. 그리고 제가 분석한 거는 어느 정도 자신을 갖지만 제 예측도 틀릴 수 있다는 건 저는 인정해요. 이 과거사를 정확하게 분석한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 사회과학에서도 이미 이루어진 일을 정확히 분석하는 거, 그건 굉장히 중요해요. 능력이에요. 근데 그랬기 때문에 미래에도 이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예측은 가능하지만 그때는 조건이 요러로 할 때잖아요. 그 조건이 똑같다는 걸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측은 참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조선일보 칼럼 리스트 중에 김대중, 강천석, 양상훈, 김창균, 박정훈 참 좋은 칼럼 리스트예요. 근데 오늘자 신문에 박정훈 씨가 지옥문턱 5번 이재명 최후의 미션 임파서블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썼는데 참 쉽고 재미있게 분석을 잘했습니다. 그는 이재명의 운에 대해서 거론을 했어요. 이재명 씨 스캔들이 워낙 많죠. 근데 그가 그걸 어떻게 극복했느냐라는 걸 정리한 겁니다. 첫 번째 이재명의 위기는 형수 욕설이죠. 형수에 대해서 욕을 한 거를 들어보면요. 3마디로 가당치도 않아요. 2014년 공개된 욕성 파일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 정도 욕설 했으면 대한민국 사회에서 살아남지 못해. 이건 파렴치범으로 버렸어야 되는데, 이재명은 자기가 이제 불행한 가족사를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해명하면서 궁지를 넘겼다. 이게 이재명의 운이죠. 두 번째로는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때 그런 TV 토론에서 형을 정신병으로 강제로 입원시키려 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근데 이 형에 대한 이 녹음도 파일이 있죠. 거기서 보게 되면 이 형을 입원시킨 거에 대해서 두 형제가 다투죠. 근데 이게 허위 발언이죠. 그래서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대법원에서 이게 뒤집어집니다. 그때 대법관이 권순일이죠. 권순일이는 지금 대장동 게이트 김만배와 연결된 사람이죠. 참 권순일 때문에 살았죠. 이게 두 번째 원이다. 세 번째는 2021년 경기경제신문에서 터져나온 대장동 게이트입니다. 이재명 씨가 성남시장으로 있을 때 김만배 등이 만든 화천대유인가요? 거기에 수천억 원의 부당이익을 안겨주었다는 혐의인데 당군 이래 최대의 비리라 그랬죠. 그렇게 몰렸는데 이거를 터뜨린 게 이낙연 씨잖아요. 이낙연 씨가 민주당 경선에서 압도적으로 패배를 합니다. 그만큼 민주당의 주류가 이낙연은 아니고 이재명을 택해야 되겠다. 대장동 게이트는 나중에 사법적인 판단을 할 거고 우리 당에서는 이재명이다라고 하는 바람에 위기를 넘기죠. 자기 당에서는 위기를 넘기죠. 그리고 근데 사실은 이 위기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 재판으로. 그리고 이재명 씨의 부인인 김혜경 씨가 경기도 도청카드로 초밥 사먹고 쇠고기 사먹고 제사 지낼 제수용품 사고 일제 샴푸 사쓰고 한 것들이 고스란히 드러났죠. 고스란히 드러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직 유죄를 선고받지 않고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까지를 치르게 됐습니다. 이재명은 재선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위기가 작년 9월 민주당에서
국민의힘만으로는 절대로 이재명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안 되는데 민주당에서 야 이재명 도저히 안 된다라고 해서 체포동의를 해주는 바람에 일부가 체포동의안이 통과됐습니다. 뭐 이거는 끝난 거죠. 그런데 유창훈 판사가 위증교사한 혐의는 입증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면서도 뭐 도주의 의뢰가 없다, 야당 대표다라고 하면서 구속영장을 기각해버렸어요. 유창훈의 공이 참 큽니다. 그래서 그때 구속됐으면 끝나는 건데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는 이재명 당에서 비명행사, 친명횡재라는 말을 만들면서 자기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공천했고 이번 총선에서 압승을 해서 지금부터는 어떤 상황이냐? 모두들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을 머리에 둬야 하는 시점이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였지 대통령 이재명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이제는 이렇게 고비를 넘겼고 이번 총선에서 압승을 했으니까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차원에서 이재명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람이 달리 보일 수도 있죠. 근데 이거 이재명 대통령이 되려면은 이재명에 대한 현재 재판은 저도 말씀드렸듯이 10개의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7개 사건에 연루돼서 사건들이 병합이 됐기 때문에 3개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어느 하나 유죄만 나와도 그는 대통령 선거에 못 나갑니다. 근데 문제는 그 강규태 판사인가 강태규 판사인가가 자기가 맡은 사건을 제대로 했으면은 최소한 1심 판결이 이번 총선 전에 있을 수 있었는데 그도 질질 끌고 결국은 사표를 내버려가지고 1심 판결이 아무것도 안 나왔죠. 이런 식으로 이 총선이 끝난 지금부터도 사법부가 이재명에 대한 재판을 질질 끌고 안 하게 되면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서 그 사이에 이재명은 대통령 선거에 나와서 당선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박정원 씨가 참 분석을 잘했어요. 그러나 이 3년 동안에 법활비리 같은 거는 굉장히 단순한 사건이잖아요. 이미 다 확인이 됐고 또 위증교사도 뭐 이미 다 나왔고 팩트가. 그러니까 3년 내에 선고가 나올 수가 있다. 대법원 확정 판결이. 그러니까 이게 불안하니까 이재명은 어떻게 할 것이냐. 윤석열 대통령을 하야시키려고 간다. 제가 이석연 이명박 정부 때 법제처장 지낸 이가 한겨레 신문에 썼죠. 윤석열 대통령은 4년 중임제 개헌을 해라. 개헌안을 내라. 그리고 당신은 임기 5년 채우지 말고 4년만 하겠다. 그래서 2026년 3월 달에 하야해라. 그러면 당신도 살 수 있을 것이다라는 뉘앙스를 깔고 칼럼을 썼습니다. 저는 그 칼럼에 주목했는데 그다음부터 민주당에서는 확실히 대통령 탄핵이란 얘기, 탄핵은 하야를 하라는 압력이죠. 자, 이렇게 해서 대통령이 임기 3년 남은 걸 안 채우고 하야하거나 탄핵을 당하면은 이재명 재판이 대법원 확정 판결 나오기 전에 대통령 선거가 있으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가능하다. 이것이 이재명의 마지막 도전이 아니겠느냐. 이게 이재명의 미션인데 이 미션이 파서블 하느냐 임파서블 하느냐 그겁니다. 우리 박정원 논설위원은 윤석열 정부가 버벅거리면 미션이 파서블하다. 불가능한 미션인데 그 불가능한 미션을 영어로 미션 임파서블이라는데 미션 불가능한 미션이 가능하다. 이게 결국은 미션 파서블이다. 뭐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상당히 분석을 잘했어요. 자, 이제 왜 민주당에서 이재명 당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하야 지금 시내 나가 보면은 뭐 탄핵 쫙 붙어 있어요. 빨리 조기에 윤석열을 물러나게 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가능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돼야만 주사파 그리고 인민민주주의자들이 세상을 주름잡게 되죠. 지금 이재명이 비례대표 후보를 통해서 뭐 더불어시민연합인가 통해서 아주 운동권 사람들을 다 집어넣어줬죠. 국회의원으로 힘안들이고 들어오게 해줬습니다. 그들은 이재명을 아바타로 이용한 건데 그들이 꿈이 펼쳐지겠죠. 거기에 또 이재명과 개딸들은 호응하면서 대한민국은 문재인보다 더한 문재인 플러스 세계로 가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우려하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이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일어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재명의 꿈이 이루어질까? 그 부분은 굉장히 궁금해요. 저는 요즘 와서 제가 이것저것 저도 뭐 많은 경험을 겪으면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저는 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는 제가 운이 좋다고 생각했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제가 저거 하고 싶다 하는 게 있으면은 저거 해야지 하는 게 있으면 거의 이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마지막 순간에는 아슬아슬한데 그냥 저한테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뭐
운이 좋은 거죠. 근데 대학교 가니까 하고 결정적으로 조선일보에 입사해 보니까 저보다 훨씬 더 운이 좋고 저거 내 건데 하는데 저 사람들 거인 게 많았습니다. 그때 깨달은 게 있었죠. 야, 이 최고의 엘리트를 모아놓으니까 나보다 운이 좋은 사람이 많구나. 그러면서 좀 그때부터 이제 많은 노력을 했어요. 뭐 특정도 하고 싶은 노력이 있어가지고 참 글 쓰는 것도 문장 만드는 것도 굉장히 고민을 하고 하다가 한 4, 5년 하니까 저도 어느 반열이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기자로서는 자신감을 갖고 했는데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조선일보 떠나서 시사를 거쳐서 동아일보 와서 쭉 지내다가 저는 제가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이제 많은 시기 질투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뭐 방송 나가서 출연료 받아 좋겠어. 신동아에 있을 때 주간동아 있으면 주간동아 원고료 받아 좋겠어. 그래서 그래갖고 나는 내 몸을 더 힘들게 해서 더 많이 뛰고 저는 다작 속에 특종이 있다는 개념으로 이렇게 했는데 항상 그런 식으로 빈정거림이 들어왔거든요. 뭐 그래도 그건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겼는데 제가 나중에 보니까 동아일보에서 이상하게 잘 안 풀리더라고요. 더 올라갈 줄 알았는데 계급이 안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당황했었어요. 이게 뭐지? 내 운도 옛날에 굉장히 고민한 적이 있는데 그 문제는 실력으로 극복이 했고 실력은 내가 탑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안 되지 하면서부터 그때부터 많은 이 의문점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물어보니까 이런 얘기 하더라고. 우리 이정원 기자가 열심히 일해서 농사 지어갖고 추수도 많이 해갖고 이제 밥을 지어서 먹으려고 하는데 옆에 와서 다른 귀신이 내가 먼저 먹어야지 다 가져가서 당신 먹을 게 없네 그러길래 맞아요 내가 그랬더니 그게 왜 그런가 쉽게 말하면 당신이 덕이 부족하고 당신을 질시하는 사람들을 잘 다루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많이 베풀라는 투로 얘기해서 많이 베풀어 봤는데 베푸는 것도 제가 수학을 한다면 베풀지만 수학하기 전에는 저도 막 노력하는 단계니까 베풀기가 제한이 되더라고요. 그런데다가 저는 다작으로 가니까 맨날 긴장돼 있어서 팽팽하니까 사람들하고의 대인관계를 부드럽게 유지를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저하고 관계되는 사람들이 저를 어떤 식으로 회유하려고 한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기 때문에 인간관계를 긴장사고로 갖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두려워해서는 하지만 좋아하지는 않는다는 거는 알고 있었는데 그게 나에 대한 찬반 투표가 또는 호불호의 투표가 이루어지면은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진급할 때가 되면 그 사람은 좋은데 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싫어요 하는 게 나오면서 그러지 않아도 질시를 받는 입장에서는 아웃되는구나 하는 걸 막연히 깨달았습니다. 그 다음부터 고민이 메이킹 포춘, 행운을 만드는 게 뭔지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일 좋은 거는 내 거를 나눠주는 게 아니라 남의 거 뺏어갖고 막 나눠주면 좋죠.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뭔가 얻어본 게 있으니까 하도록 질투를 덜하면서 열어주는데 남의 거 갖고서 하니까 참 좋죠. 그게 인민민주주의적 방식이에요. 윤석열과 이재명의 지난 대선 경쟁을 보게 되면서 민주당에서는 문재인 때 우리 국민들 중산층 세금 막 걷어갖고 나눠주는 걸로 해서 인기를 끌었잖아요. 그 연장선에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려고 그랬는데 의외로 법을 따지는 윤석열 후보가 승리를 하면서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보니까 이재명보다는 윤석열이 운이 좋구나.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참 어렵게 성장했고 검정고시도 거쳤고 그런 사람이잖아. 그리고 자기 스스로 가정사가 불황했다라고도 얘기하고. 근데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아버지가 연세대학 교수. 지금 대학 교수보다가도요. 저희보다 30년 전에 선배들의 대학 교수가 훨씬 더 풍요롭고 존경을 받았습니다. 대학 교수를 아버지로 뒀고 어머니도 한때 대학 교수였고 있는 집안에서 그 사람이 구김이었고 그리고 도대체 사법시험은 9번 떨어지고도 시험 볼 수 있었다는 건 무사태평이라는 사람이죠. 재능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꼭 이걸 쟁취하겠다는 의지가 강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덜 싫어하죠. 그죠? 재능이 있는데도 막 탁탁탁탁 이루고기처럼 9번 시험 봤는데 9번 다 장원을 하게 되면 실력은 인정하지만 사람들이 두려워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양반은 그것도 아니고 9번 떨어지고 되니까 친구들이 오히려 박수 쳐주고 그리고 자기 사법시험 봐야 되는데도 친구들 장가간다 그러면은 짐지고 가주는 그런 의리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중에 검사로서 칼잡이로서 이름을 날렸지만 한편으로는 호방하게 하는 것도 있으니까 덜 모가 난 사람이고 이재명은 악착같이 하다 보니까 모가 나서 둘이 붙으면 누가 더 호인으로 보이겠어요. 그래서 이재명이 패했다고 저는 봅니다.
메이킹 포춘에 있어서 윤석열 씨가 훨씬 조건이 좋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로부터 2년이 지난 지금 윤석열 씨가 이끄던 국힘당은 총선에서 원하는 승리를 못했고 이재명 당은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윤석열을 끌어내려야 되는데 이 끌어내리는 자리로 가게 되면 지금까지는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관점에서 한국 정치를 봤는데 이제 윤석열 탄핵이 이 시대의 키워드가 되면 후임자인 이재명 대통령을 놓고 정치를 보게 되죠. 그러면서 윤석열을 흔드는 이재명을 과거 윤석열 검찰총장을 흔들었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 같은 사람으로 볼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추미애가 흔들었기 때문에 윤석열은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그 과정에서 추미애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났단 말이에요. 자, 지금 이재명이 미션 임파서블을 도전하는데 그가 지금 윤석열을 하야시키려면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될까? 물론 개딸도 있고 비명행사 친명 횡재를 한 친명 부대가 있긴 하지만 그들만 갖고 국회만 움직이면 그들만 갖고 움직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안 될 겁니다. 국민들의 지지가 붙어야 될 겁니다. 지지가 없이는 어려울 겁니다. 아마 어쩌면 태극기 부대를 필두로 해서 기독교계라든지 또는 범언론에서 격렬한 반발 운동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거가 이재명 씨가 마지막 돌파해야 될 큰 관문인데 그 대한민국이 인민민주화되는 걸 좌시하지 않겠다. 이번 총선의 짐으로 인해서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미국 등 국제사회도 개입할 거고 또 여기서 윤석열 잘한 거 있어. 그러니까 그냥 민주당 찍어줘 보지 하던 사람들도 이건 아니지 하고 돌아서면서 또 바뀔 수가 있습니다. 지옥 문턱 자주 갔던 사람은 지옥이 익숙하죠. 예. 반대로 지난번에 그 조선일보에 상당히 재미있는 인터뷰가 났는데 김포외고를 졸업해서 연세대학교 물리학과를 다니던 사람이 군에 가려고 휴학을 해놓고 제주도에 가려고 배를 탑니다. 그게 하필이면 세월호입니다. 그 안산의 단원고 학생들이 휴학여행 가던 배. 그 배가 맹골 구도에서 쓰러졌을 때 그는 가만히 있으라 라는 말을 듣고 가만히 있다가 배 안에 물이 차니까 어이쿠 당황했죠. 배는 기울어져서 나가고 싶은데 너무 문인 데까지 멀고 문까지 가도 문이 찌그러져서 안 열리죠. 그때 그 친구가 그 안에 있는 이제 구명조끼를 입고 구명조끼에 보게 되면은 이 비상 후레쉬가 있습니다. 나 위치를 소리 지를 수는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그걸 갖춘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 불 끄라고 소화기가 있는데, 소화기 가지고 그 배 유리창을 내리쳤는데 안 깨지죠. 그거는 태풍이 불어도 안 깨지도록 만든 거니까. 할 수 없이 이제 배에 물은 차오는데 거기서 창에 붙어갖고 불만 깜빡깜빡거렸는데, 그걸 해경이 보고 밖에서 유리창을 깨갖고 구출해줬습니다. 그때 그는 이제 나오다가 유리를 밟아서 발이 좀 벤 거 외에는 무사하게 나왔는데 살아서 육지에 딱 오니까 그때부터 자기는 너무 놀랬다는 거잖아요. 그 학생들의 부모들이 오면서 막 엄청난 슬픔과 막 이걸로 오면서 하는 걸 보고 오히려 이제 공포를 느꼈다. 살려고 할 때는 그걸 없었는데. 그럼 그가 이제 군대를 갑니다. 자기는 트라우마 치료를 하라는 게 있었는데 트라우마 치료하게 되면 트라우마만 더 느끼니까 차라리 군대 가서 센 데 가서 있겠다 하고 해서 육군에 들어갔는데 자기가 일부러 수색대를 지원하죠. 수색대에서 근무하면 매일매일 긴장이잖아요. 비무장지대에 총 갖고 식탄 갖고 들어가는데. 근데 자기가 들어갔을 때 하필이면 인민군이 목함지뢰를 걸어서 앞에 가던 자기 선임이 그걸 밟아서 쓰러지고 본인도 쓰러졌는데 그런 상태에서 자기가 의무병이라서 그 사람을 지혈시키면서 나오는데 또 같이 가던 사람이 지뢰를 밟습니다. 그 파편을 끌고 가던 이미 먼저 부상당한 사람이 또 파편을 또 맞죠. 그 덕택에 이 친구는 거의 다치지 않고 빠져는 나오는데 그때 또 죽을 고비를 넘긴 거죠. 그럼 그가 이제는 30살이 돼가지고 반도체 회사에 근무하는데 그 친구 말이 참 흥미로운 게 있더라고요. 자기는 운세풀이도 안 본다. 운이란 게 뭔지 모르겠다. 그리고 나에 대해서 얘기할 때 너 운이 참 좋은 놈이야 하고 있는가 하면은 나 너랑은 비행기도 같이 안 탈래 하는 친구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 이 친구는 운이 좋은 건 맞죠. 근데 반편으로 보면 이 친구가 가는 데마다 세월호가 침몰해, 목함길에 터져. 그럼 이 사람 따라가면 잘못하면 잘못될 수 있으니까 나 너랑 같이 여행 안 할래 하는 친구도 있고. 각자 해석이 다 다른 거랍니다. 그래서 자기는
운세도 믿지 않고 그냥 내가 어디 큰 충격받았다고 뭐 트라우마 치료받았다고 하면 오히려 트라우마가 커지니까 그냥 새로운 일에 몰두해서 잊어먹는다라고 하고, 또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한번 당하고 나면은 그 트라우마에 빠져서 사람들은 각자의 지옥에 갇혀 산다,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30살짜리 친구가 아주 굉장히 대단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도 트라우마가 있다고 봅니다. 지난 대선 때 보게 되면 뭐 윤석열 후보가 어퍼컷을 하면 자기도 발차기 하는 거 보게 되면 이 즉각적으로 자유로운 영혼은 아니에요. 자유로운 영혼은 아니에요. 이제 그런 거가 어찌어찌 해서 이제 많은 능선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을 하야시키거나 타약시켜서 그에 대한 3개의 재판이 확정 판결,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에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서 당선될 수 있을까요? 저는 확실히 얘기하겠습니다. 제 예측이 틀릴 수 있습니다. 불가능하다. 이재명이 가야 할 곳은 대통령 자리가 아니라 교도소다. 왜냐? 그의 운 만들기도 제가 직장생활 하면서 덕을 갖지 못했듯이 그도 역시 그게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배려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탄핵을 꺼내들고 서두른다는 것 자체가 이재명한테는 심각한 자충수가 될 수 있다. 이건 저희 예측입니다. 틀릴 수 있지만 저는 이렇게 예측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